네, 8월 14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장윤선의 취재 인싸입니다. 취재 인싸력을 자랑하는 기자들을 모아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취재 인싸 중에 인싸 장윤선 기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또 다른 취재 인싸 경향신문의 구교훈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교훈 기자 또 바로 방송 끝나고 급하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올 때마다 제가 두 가지 장치에 놀라는데 하나는 컵을 주는데 늘 이렇게 정의로운 검찰. 컵을 주셔서 검찰 놀라고 컵. 예. 또 한 번 놀라는 건 제가 이제 얼굴이 큰 걸 알면서도 굳이 늘 프론트에 내세워가지고 장선별 돋보이게 만드는 그 미학적 기술. 예, 그럼요. 이런 데서 한 번 더 놀랍니다. 저희. 예. 사이 고맙습니다. 예, 돋보이게 해야죠. 예. 저희 이렇게 세 명은 작년 총선 때도 함께 합동 방송을 했었고 또 이제 취재 편의점에서 만나는 조합이다 보니까 오늘 더 반갑고 편하고 뿐만 아니라 댓글창에서도 오늘 취재 편의점이냐 뉴스인이냐 그리고 정치 비상이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가지고 이 조합들을 다들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인사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이고. 그 후배님이십니다. 제가 훈훈한 미담 하나 전해드리면은 야. 오늘도 이제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예. 장윤선 선배가 이제 본인한테 이제 인사를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러길래 오. 나처럼 모셔라. 어. 간단한 말로 대신하면서 아니. 앞으로 제가 그랬어요. 장윤선 선배가 너를 도움받아서 이렇게 득이 되기보다는 네가 앞으로 도와서 도움될 일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와, 명언을 잘 따라다녀라. 제조하셨네요. 아는 분들 야. 많으니까 잘 따라다녀라 아이고, 이랬습니다. 네. 장윤선 선배만 제가- 잘 모시면 한 수 배운다. 왜 이러세요? 그건 아니고 제가 다음 주에 밥 먹기로 했어요. 밥 사기로 했습니다. 맛있는 거 맛있는 예. 밥을 사기로 했습니다. 네, 댓글창에 와 구교훈 기자 진짜 바쁘다. 이거 실방이냐 물어보시는데 네. 급하게 뛰어오신 지금 실시간 5시 라이브 25분 방송입니다. 라이브 방송입니다. 야, 네. 진짜 예. 훌륭합니다. 보는 사람도 편한 조합이다. 편의점이냐? 지금 댓글창에 난리가 났는데 아마 그만큼 반가워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되고 나서 오늘 드디어 다시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별말을 안 했더라고요. 이걸 우리 검찰컵을 들고 있는 구교훈 네. 기자부터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특검으로 갔는데 굳이 검찰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검사 수사관도 상황인데 있으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윤석열과 태도가 다를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있어가지고는 구속된 이후에 윤석열은 출정을 거부했는데 출정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진술을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모두 예상을 깬 거죠. 그러니까 예. 오전에 한번 1회 조사를 하고 그 점심시간을 지난 다음에 2회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이제 대부분 안 한 것 같고 다만 한 부분들은 그 검사의 신문상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소회를 밝혔다고 하는데 예. 보통 소회라는 거는 재판에 넘어가기 전에 밝히거나 예. 기본적으로 중대한 최후 국면에서 진술하거나. 최후 진술 같은 격으로 말을 하는 건데 굳이 소회를 밝혔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도 특검의 조사라는 것이 직접 조사를 하더라도 김건희란 피의자로 하여금 유의미한 진술을 얻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그런 전망을 주고 떠난 것 같습니다. 18일에 또 부르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진술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 제 얘기는 아마도 그런 기조가 유지될 것 같은데 물론 예. 혹자는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처음 들어가면 워낙 이제 멘붕이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각력이 떨어지고 현실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는데 그 구치소 생활이라는 것을 이제 하루 이틀 잘 하다 보면 차라리 나가서 얘기할 걸 그랬나 이런 순간이 인간은 오기는 온대요. 적응의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검도 수의 조사 경력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 내일 부르지 않고 주말에 부르지 않고 월요일에 부르는 것 아하.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더 이상 말을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왜냐면은 영장심사에 들어가가지고 목걸이 얘기 잘못했다가 그렇지. 바로 이제 한 방에 갔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재판까지 말을 아끼기로 전략을 선회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싶습니다. 네. 일단 이틀을 굶었잖아요. 아, 아무것도 안 예, 먹었다. 예. 물론 뭐 딱히 단식 투쟁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 넘어갔다. 몸이 안 좋다. 예, 몸이 안 좋다. 아플 예정. 아하. 예, 아플 예정이고. 아플 예정. 뭐 조만간 구속적 부심도 신청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예, 예. 그리고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끝까지 진실을 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면 이게 뭐 방어불능 수준의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말했다가는 거의 뭐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될 것 같으니까 예. 이게 전략 전술도 잘 안 서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멘붕도 왔을 것이고 예. 평생 그런 데서 살아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말이 그렇지 이게 감옥에 딱 들어가면 이게 폐쇄공포증 같은 게 생긴대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누가 자기를 꼭 죽일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봉주 의원 아하. 그 얘기 했었어요. 저한테 예.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꼭 누군가 자기를 잡으러 올 것 같아서 그 책을 예. 막 그 문 앞을 다 꽁꽁 이렇게 쌓아뒀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저기 그
소지를 뭐라 그러죠? 오. 그 저기 도와주는, 식사 예. 이렇게 예.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이제 식구통을 통해서 밥을 넣어주고 이런 걸 하는데 그 통마저도 막았다. 근데 초반에는 그게 적응이 안 돼서 너무 예민해지고 예.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씨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도 이제 정봉주 의원은 한번 갔다가 이번에 다시 갔던 거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네, 학생운동으로 예. 또 이렇게 했던 거라서 견딜만, 예, 정치범으로 그렇지만 명분도 있었잖아요. 예. MB랑 싸운다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부정부패의 어떤 최고 정점에 있는 그런 아주 그냥 누가 보더라도 참 하여튼 그거는 매건 매직을 각설하고 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있으니까요. 아마 인물에. 본인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어떤 그 심리적 타격이 왔을 것이고 예. 지금 상황에서 괜히 잘못 말했다가 오히려 아. 더 큰 범죄적 사실이 드러나니까 차라리 말 안 하고 버티는 걸로 전술을 바꾼 거 아닌가 싶기도 네. 해요. 입 여는 게 겁이 날 거다 이런 식의 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방금 이제 저희가 그 유정화 변호사가 입장을 냈다라고 좀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요. 김건희 관련된 오늘 진술조사 관련해서 유정화 변호사가 이렇게 언론에 알렸는데 첫 번째 특검 진술 당시에 명태균 관련해서 본인이 지시 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취지 등의 말씀 남기심, 뭐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변호인들에게 남기신 것.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라는 말을 남김. 3번, 네.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차주 대면 진료 예정. 이상입니다. 유정화 드림.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이번에 대해서 우리 그 김건희 씨에게 해답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공범 관계라서요. 법정에서 곧 만납니다. 기소되면. 네. 법정에서 혼자 재판에 피고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나란히 네. 앉아서 얼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네, 있습니다. 걱정하지 네.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라면. 근데 네.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거는 저것 또한 그냥 레토릭인데 왜냐하면 뭐 무슨 그 한남동 관저에서 살다가 좁아서 그런지 어쩐지 본인은 아크로비스타에서도 밑에 내려와서 코바나 콘텐츠에서 지냈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많은 부분을 이미 함께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 예, 섀도우라는 거를 예. 많은 분들이 아는데 저렇게 또 레토릭을 깔고 그러니까 뭘 말하면 저 사람이 진심이 아. 뭘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끊임없이 거짓과 사수를 섞어가지고 마치 그냥 연기하듯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변호인단이라는 사람들이 저걸 앵표 그대로 저렇게 다 그러니까, 네. 전달해준다는 것 자체도 진짜로 정무적 판단이 음. 진짜 꽝이구나 아니, 이런 그리고 생각이 좀 듭니다. 김건희를 공식적으로 표현한 어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앞에다가 아무것도 아닌을 붙이면 되게 웃겨요. 네. 아무것도 아닌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아무것도 뭐냐면 아닌 내가 내가. 힘이 강력했다라면 우리 남편하고 다시 살 수 있는데 네. 지금 아무것도 아닌 내가 살 수 없을 네. 것이다. 네. 이런 비극적 전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네. 내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예, 정말 아이빌리브 기자회견 생각날 그러니까, 정도의 어떤 예. 워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결국 가장 말하고 싶은 건 3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장윤선 기자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플 예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실제로 계속 지금 몸이 안 좋고 진료를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남은 전략이라고 하는 건 저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그렇죠. 합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안 되면 그냥 병원에 또 입원을 하겠죠. 음. 지금 보면 저는 오늘 오후에 세계일보 제목 보고 깜짝 놀랐는데 윤석열 실명 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렇게 충실하게 기사를 써줄 수 있는 것인지 진짜 놀자인 건데 멀쩡하게 그냥 다 진료를 받으면 되는데 굳이 외부로 나가서 그 진단서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예. 실명 위기이기 때문에 나 좀 풀어줘. 이거를 지규현 재판부한테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저는 똑같은 현상이 김건희 씨에게서 빚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하나 아까 그거 다시 좀 띄워주시면 1번에서 명태균과 관련해서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어요. 명태균 관련하여 본인이 지시 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취지 등의 말씀을 남기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거 때 경선 때는 불이 나게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자기에게 명태균 씨하고 그 김영선 전 의원이 너무 많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굉장히 괴로울 정도였고 예. 그래서 결국엔 대통령실이 잘라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명태균 씨
씨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계속 전화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뭐 꿈꾸면 꿈꿨다고 얘기해. 뭐 하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봐. 그래서 사실상 김건희의 책사는 명태균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뭐 집사는 여러 류가 있지만 책사는 나 하나다. 아니고 책사다. 아 집사 아니야. 책사야. 예. 그레이드가 좀 달라. 이런 얘기를 그 위에 목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얘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그 재판정에 또는 특검팀이 명태균과 김건희의 대질신문을 통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이미 특검에 제출했다는 게 명태균의 주장이에요. 그 녹음 파일, 그다음에 황금폰에 담겨 있는 50만 개인가요? 그런 그 뭐 수많은 카톡, 자료들, 뭐 텔레그램 이런 자료들이 다 이미 갔기 때문에 저렇게 거짓말로 일관하면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텐데 왜 저런 전술을 쓰나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 상태에 대한 해설을 좀 하면은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병원에 이제 진료를 정기적으로 다닌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당뇨 망막증인가요? 그런 거 주장을 하면서 실명 우려가 있으니까 서울대병원 진료를 요하다가 결국은 어려우니까 관내에 있는 한림대병원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아산병원에 계속 다녔죠. 그렇죠. 뭔가 휠체어 쇼 같은 것도 하고 주진우 기자의 그런 현장 포착에 따르면 실제로 걸음이 사뿐사뿐했다라는 게 목격자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병세를 팔아가지고 앞으로 있을 구치소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쉴 틈을 얻기 위해서 이런 쇼를 또 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미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이미 아크로비스타 집에서도 당당하게 과일 먹는 모습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기나 술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진료 진단서를 낸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원하는 아산병원도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단언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산병원과 김건희 씨와의 인연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 아산병원에 그 캄보디아 어린아이를 뭐 진료를 맡기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인연뿐만 아니라 그 정대택 회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 아산병원에서 김건희 씨가 이제 첫 번째 뭐 이렇게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 남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이제 아산병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산병원하고는 인연이 있어서 저는 그건 조금 입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실시간으로 나온 김건희 쪽의 입장도 이렇게 두 분이 바로바로 해설해 주셨다. 잘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아산병원 티켓을 끊으려면 기본적으로 구치소의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서울구치소가 아무리 윤석열이 오염됐다고 할지라도 이미 윤석열을 상대로 서울대병원 진료 티켓을 끊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아산병원 측에 중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는 한 그런 허가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보인다라는 제 생각도 첨가해 드립니다. 실제로 남부구치소장은 서울구치소장과 좀 결이 다르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서울구치소장 김현우 소장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1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와서 뭐 아무리 뭐 난리를 쳐도 나는 일종의 이제 그 노동조합에서 하는 일종의 준법 투쟁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법리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저 수용자에게 가할 수 있는 물리력이라는 것은 없다. 그 100조 있지 않습니까? 수용자에 관한 법률. 거기 100조에 따르면 뭐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자살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것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런 수용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이든 검찰이든 부르면 갔는데 이 사람 저렇게 버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교도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법사위는 물론이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이 김현우 소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위한 모종의 이제 프로토콜을 가동하는 상황이긴 한데 거의 약간 배째라 이런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다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조만간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직무유기 등 그 장관의 지시를 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조해라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또 김현우 소장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협조 안 한 건 또 뭐 있냐. 우리 협조했다. 그러나 굉장히 당당하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그거는 교도관들도 해당하고 윤석열 본인도 해당하기 때문에
CCTV 그다음에 바디캠 이것은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근데 김계리 변호사가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했죠. 했는데 아마 네. 그것은 그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김현우 소장의 설명인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보태가지고 법조계 명언이라는 게 있는 게 검찰총장이 되면은 서울중앙지검만 잘 챙기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면 교정본부만 잘 챙기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장관의 임무 중에서 교정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교정본부장이 제가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장관이 지금 검찰개혁 업무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예. 여력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이제 교정본부장을 좋은 분을 임명을 함으로써 구치소의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와 맞물려가지고 많은 분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냐. 예를 들면 최강욱 전 의원 같은 분 물론 급은 안 맞지만 교정본부장 네. 1급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광욱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뭔가 정말로 강단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하는 교정본부장 추천하시는 건가요? 국민들의 함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서울구치소장. 끌어내. 네, 예.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네. 또 네. 방금 나온 또 김건희 특검의 알림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이제 다음 주 8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건희 씨 특검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당일에 10시 반에 변호사를 접견한 이후에 출석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김건희 씨 쪽에서 통보했다라고 합니다. 저것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10시에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10시 반에 변호사 접견을 해서 저 안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아플 예정? 예. 네. 아니 뭐 아프든 뭐든 하여튼 변호사 만나서 변호사 접견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 전술 이런 거 짜야 돼서 우리 특검 수사 응할 수 없습니다. 예. 날짜 다시 잡아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와. 그러니까 저것은 전형적인 수사 불응에 해당하는 거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네, 네. 그 남편 하던 거 똑같이 따라 하는 거죠. 그렇네요. 예, 나가봐야 뭐 벌써 증거가 너무 많은 맞아요. 상황 아니겠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오늘 집중적으로 조사받은 게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본인의 육성이 딱 떨어지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워딩을 좀 살펴보면 이게 목적어가 사라진 게 많아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누구에게? 국민의힘에게는 얘기를 안 했어요.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누구? 김영선을. 네. 근데 이 중요한 국민의힘과 김영선이라는 워딩이 없기 때문에 난 이거 딴 얘기한 거다라고 또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상상까지 해봤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건희 씨가 아무리 거짓 자백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자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빼박의 증거들이 쏟아지니 나가봐야 이거 말짱 꽝이겠다 싶으니까 안 나가고 버티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도 변호인 접견 때문에 못 나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10시에 나오라고 했더니 10시 반에 변호사 접견 후에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오만하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법치주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건데 윤석열 어느 때까지만 충실하게 조사에 임하냐면요. 구속 심사하기 전까지만 열심히 임합니다. 구속이 되면은 자기가 땡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으니까 법원 가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김건희 역시 구속 전까지는 열심히 조사에 응한 겁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위에서 이런 법꾸라지 같은 행태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검찰에서 소환을 하면 조사를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겁이 나서라도 갑니다. 이런 배짱 있는 태도를 특검을 상대로 보일 수 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오만한 인식이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기회에 저는 윤석열한테 조사받았던 분들을 국회에 불러가지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한번 하자. 그때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면은 우리 신정아 부르고 최순실 불러가지고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강압적으로 불렀는지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게요. 그랬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최순실 씨가 그때 윤석열 당시에 그 특검 팀장이 강제로 구인하니까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거기다가 청소 이제 아주머니께서 그렇습니다. 청소 노동자가 진짜 세게 3번이나 연거푸 이제 연병안에 했었던 건데 그 수많은 국민들의 어떤 박수를 받았던 어떤 속이 시원하다 그 해갈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던 건데요. 진짜 오만방자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꺾어내면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 중에 있으니 22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 어게인 팀이 그 당권을 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치투쟁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22일까지만 버티면 된다. 그럼요.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 20일 정도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속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버텨.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이제 전략 전술이 또 그렇게 바뀐 것이죠. 예. 예. 그럼 만약에 그 지금처럼 자꾸 안 나오는 상황들이 이제 만에 하나 윤석열 씨처럼 펼쳐질 경우에는 이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윤석열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안 끌려 나가려고 소위 말해서 못 볼 것들을 보였는데 김건희 씨는 어떻게 할 거라고 근데 보십니까? 윤석열의 전례를 봐서 저런 세련된 행태를 취한 것 같아요. 아. 오늘 굳이 구속됐는데 나온 거는 윤석열과 예. 달리한 것은 그러면서 체포영장 안 진술 나오게. 거부의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나오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상의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윤석열처럼 들려서 나오기는 싫으니까 아. 윤석열의 사례를 전범으로 삼아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법 기술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법기술. 네. 김건희의 법기술. 예, 대단하네요. 법기술이라는 표현도 저는 너무 좀 고급진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법꾸라지죠. 어떻게든 자기의 범행을 예, 피해가려고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오만방자한 거죠. 근데 특검 위에 내가 있어. 예. 그리고 조만간 국민의힘이 다시 이 당권을 모으면 전환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력을 모아서 이재명 타도 정치투쟁 할 거야. 그리고 야. 지금 점점점 조금씩 소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흘러 가다 보면 자기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참 아직도 이 사람들이 미몽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계몽의 대상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면 자기들이 법기술을 부리고 그러면 그대로 믿어줄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예. 자기들만의 월드에서 끊임없이 오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예. 자백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어차피 쌍벌인데 너도 가고 나도 똑같이 쇠고랑 차는데 저 사람 분명히 안 할 거다, 버틸 거다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백을 하면서 자기 네. 죄를 면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건희 씨가 계속 오판을 하겠죠. 뭐 그 누구죠? 네. 바쉐련 바쉐른 콘스탄틴. 네.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바쉐론 알았는데. 그 사람의 경우에도 뭐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관련된 사실관계들이 더 쏟아져 나올 때 과연 김건희 씨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지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발음이 어렵네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저희가 이 브랜드를 이번 주에 전 국민이 학습하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원래는 5천만 원짜리라고 알려져 있고 1,900만 원에 할인을 받아서 VIP 할인을 받아가지고는 지금 3,500만 원으로 구매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준 돈은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계 셔틀이에요. 아. 우리가 빵 셔틀은 들어봤어도 평생 살면서 살다 명품 예. 시계 셔틀은 처음 들어봐. 그렇지 않습니까? 500만 원 내놓고 3,500짜리 산 거잖아요. 저는 이 브랜드도 이렇게 명품이 예. 1,900만 원씩 깎아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남대문인가? 네. 방금 나온 또 한겨레 단독 보도가 있는데 네. 해당 사업가가 김건희가 내 손금을 봐줬다라고 하면서 이명수네 이명수. 7천만 원짜리 지금 내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실제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아니, 있겠네요. 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이해가 되니까 말씀드린 거 일단은 바쉐린 콘스탄틴이 안 헤어지면 바세린 콘크리트를 외우세요. 굉장히 쉽게 머리에 떠오릅니다. 진행하시면서 안 떠올라. 바세린 콘크리트로 떠올리면 바로 이제 떠오르니까 예. 여러분들 명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예. 설명을 드리면 한겨레 보도가 틀린 보도가 아닌 게 예. 원래 5천만 원짜리가 맞아요. 근데 이 제품이 원래는 5,400이라면서요. 그러니까 5천만 원대라고 아, 만약에 예. 한다고 하면은 3,500에 샀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한 개에 3,500인 건데 이 사업가가 그 할인폭을 보고 자기 것도 산 거예요. 그래서 남녀 두 개 합쳐서 7천만 원짜리 내역서로 보입니다. 하나는 예. 김건희용, 하나 이제 사면서 이걸 내가 산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영부인 할인을 받았으니까 당시에 이제 라디오 나와서 진술한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나도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냥 윤석열 선물용이라고 하면서 내 것도 하나 사고 그거를 이제 자수하듯이 오늘 CBS 김현정이 뉴스에 들고 나와가지고 예.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했어요. 예. 이 검은 줄에 이 제품이 바로 내가 사준 제품이다라고 예. 하면서 그래서 7천만 원인 겁니다. 지금 근데 저게. 그분도 사실 지금 이 범죄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인데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신 이유는 뭘까요? 뭐 일단은 그 동기를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내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수를 위해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돈 많고 법주인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님조차도 이렇게 자수하는 걸 보면서 그러게요. 그 서성빈 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떼인 돈이라는 게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천만 왜냐하면 원 3천만 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명숙 네. 씨하고 비슷하네. 아, 그렇네요. 이명숙 기자. 그런 미수금 정산의 욕구가 예. 활동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명수 기자는 심지어는 무슨 이모한테도 돈이 띄었다고 네.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숙자 이모인가 고모인가. 예, 네, 예.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최숙자 이모가. 예,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세물 해보면 중요한 게 5천만 원짜리 두 개죠. 원래 1억이잖아. 예. 근데 원래 하나만 샀으면 1,500 할인이고 자기가 3천만 원 냈으니까 기본적으로 500 내고 이제 했으니까 3천만 원 자기 낸 셈인 건데 예. 여기서 본인 할인폭이 1,500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덧셈 뺄셈을 해보면 그 시기엔 내 거잖아. 예. 그러면 이제 200, 2,000 빼기 1,500 되면 500만 원 더 낸 거예요. 그렇게 경쟁 됐나요? 따져보면 그런 예, 예. 계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야. 번뜩 든 생각인데. 자기도 많이 안 냈구만. 예? 왜냐면 예. 본인도 할인 받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방금 나온 속보가 있는데요. 법무부에서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하기로 오. 했다고 합니다. 야. 저희가 한참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드디어 아이, 교체가 잘했습니다. 되네요. 시사님 예. 방송 시간대가 좋네요. 야, 좋은 속보 많이 그러니까요. 나오네. 그러니까 네. 지금 보니까는. 아니 근데 오늘 유달리 그렇네요. 두 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 서울구치소장은 진작 교체됐어야 됐어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갔다 온 게 벌써 9일입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심지어 갔더니 법무부가 예산을 안 줘가지고 마이크도 없고 테이블도 안 놔뒀다는 거예요. 와. 국회의원들이 9명이나 갔는데, 그리고 바깥에서 40분을 세워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바쁜 국회의원이 9명이 간 거지, 인구 20만 명을 대신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적용하면 180만 명이 서울구치소에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무슨 마치 예산 편성, 아니 첫 번째는 예산 편성이 돼서 마이크를 갖다 주고, 두 번째는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있던 마이크도 안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자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생길까봐 저런 방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전격 교체해서 네. 이제 뭐 다음 주에 끌어내겠네요. 그러게요. 네, 윤석열 씨의 나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네. 물론 다시 이제 법원에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는 윤석열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제가 이어가기 전에 그 덧셈 뺄셈을 잘못해가지고 구독자들이 항의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3천만 원을 더 냈고 네. 그 다음에 본인까지 1,500만 원을 깎았기 때문에 뺄셈 1,500입니다. 500이 아니고. 예. 와, 그거 되게- 본인 부담금이 그래 생각보다 크다는 점 다시 한번 이제.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네. 빠르시네요. 아니 네. 구경 씨가 너무 말을 빨리 해가지고 야. 덧셈 그런가 하고 그냥 점 지나왔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구치소장을 교체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미고, 왜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가야 되냐면은 지금 윤석열은 3대 특검 모두 피의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와 공범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실패를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외환의 범죄라는 게 점점 디볼롭이 돼가지고 좀 더 중한 문제에서 윤석열을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최혜병 특검은 보니까 이미 윤석열만 조사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양대 특검 모두 조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체포영장 그 청구와 발부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3대 특검이 모두 원활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도 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함으로써 이런 물적 조건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한겨레 신문 보도 나온 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너무 웃기네요. 이 그 서성빈 씨가 서모 씨라고 해야 되죠. 아니요, 오늘 아니, 본인이 밝혔어요. 밝혔어요. 아, 네. 서성빈 씨가 한겨레하고 만나서 내가 어려서부터 사주 명리학을 공부했고, 나는 사주 명리학을 공부해서 알고, 그래서 2025년이 되면 무지무지하게 안 좋으니까, 김건희 씨 사주가 안 좋으니까 이재명을 만나라 라고 자기가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김건희 씨는 자기를 손금하고 관상을 봐줬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비슷하죠. 여기도 무속이에요. 예. 여기도 예. 무속 월드로 엮이는 거고, 예. 그리고 김건희 씨가 손금 봐주고 관상 봐주면서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진짜 가관이다 정말. 그러니까 정말 하나 드러난 정말. 것뿐이지 그 뒤에 몇 명이 있을까 예. 생각이 드네요. 이런 류의 행태를 겪고 예. 있는 사람들 지난 근데 뭐 정부에서 오늘 뭐 그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성빈 씨의 예. 주변에도 또 무속인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관련해서 뭐 특정 종교 얘기도 나오고 예, 별의별 예. 얘기가 다 나오는데,
하여간 끝도 없이 나온다. 완벽한 예. 화수분이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건희 씨에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FM적으로 있었다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예. 드네요. 무속. 네, 무속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돈과 그리고는 뭐 명품 이런 예. 것들 그렇습니다. 아니 비슷하네요. 좀 더 정치하게 설명을 예. 하면은 대체로 보면 이런 흐름입니다. 그 대선 경선을 할 때 후원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마치 통행세를 낸 것처럼 맞아요. 우리 1,000만 원. 대통령 취임식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모두 고액 후원자죠.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취임을 한 다음에는 여러 가지 목걸이도 사주고 뭐 예.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바로 인사의 혜택을 준다거나 이권을 주려는 그렇죠. 시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관문마다 넘어야 될 아. 입장료가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건데, 야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게 밝혀진 게 다일까? 지금 사실은 서희건설 그 회장의 자수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이 그렇죠. 문제가 언제 실마리가 풀렸을지도 그러게요. 알 수가 없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도 김건희가 지금까지 차고 나왔던 모든 장신구를 야. 전수조사할 필요가 아. 있다. 나토 순방 때 예. 그 화제가 됐던 게 바로 그 목걸이, 예. 브로치 이런 거였지만 실제로는 옷도 문제가 됐어요. 맞아 그때 굉장히 그 고액의 치마가 옷이라고. 그 치마가 무슨 명품 명품 브랜드? 치마인데 예. 한 치마 한 개에 400만 원인가 아. 뭐 하는 예. 것을 입고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 중앙일보 칼럼까지 나왔던 게 제가 기억을 맞아요.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방식으로 옷도 일종의 이 사람은 나가서 내가 이렇게 국제 무대에 서는데 니네들이 협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삥을 뜯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모든 게 연기고 연출이고 나를 왜 그 얘기가 되게 웃기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석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나가 보니까 내가 너무 엠버러스도 엠버러스에 예, 너무 그렇다. 예? 서씨가 옮긴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부끄럽다, 쪽팔린다 예. 이런 말을 그래서 본인이 엠버러스라고. 추천해 준 게 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반. 예, 반클리프. 반클리프. 예. 자기들끼리는 반이라고 예, 부르나 예. 봐요. 근데 그런 워딩들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천박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국제 무대에 나가는데 왜 무슨 보석 보석을- 경연대회 하러 나가요? 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그래도 최고 지도자의 부인되는 사람의 수준이라는 게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게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들었어요. 약간 엠버러스까지 나오니까 자꾸 정천조 생각나가지고 미치겠는 거 이게 지금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한때는 높여 부르면 이제 국모라는 표칭이 있을 정도 영부인이라는 게 에휴.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그런 사람의 자리라는 게 이렇게 매간매직의 도구로 이제 활용되는 데다가 여러 가지 목걸이니 여러 가지 금품 현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격조 있는 단어를 쓴다고 엠버러스 써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는 정말로 단순 사기범 같다 정말로 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같다는 생각이 희대의 듭니다. 사기꾼입니다. 이런 사기꾼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짓말 입만 열면 하고. 네, JTBC 보도에서 서성빈 씨가 주장한 워딩이긴 해서 김건희 씨가 직접 했는지는 뭐 물론 아니 그렇죠 네, 알 수가 옮기는 없죠. 말이긴 네, 한데 네. 네, 그 여러모로 참 인상적인 말이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다면 문제라는 예, 예. 거죠 저희는. 네. 아, 워낙 그 김건희 씨 이야기를 두 분이 실시간으로 잘 해설해 주셔가지고 재밌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두 분 모셨으니까 다른 정치 현안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무엇보다도 지금 장윤선 기자께서는 대통령실 출입하고 계시니까 이 정상회담을 취재 가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 얘기. 이거 공개할 수 없는 세죠? 얘기인가요? 지금. 아니요. 지금 뭐, 네.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가 출입이 결정되기 네. 전에 대통령실 전체 기자단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단체 이미. 발급을 받은 예, 예.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아. 저희는 이제 뒤늦게 그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다 행정 처리가 끝난 다음에 예. 됐어요. 그래서 그 외신 기자들처럼 별도로 개인 차원에서 미국 비자를 내라. 그래서 워싱턴에 오게 되면 그러면 그 프레스 센터는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MBC를 비롯해서 경향 한겨레 기자들이 맞아요, 네. 민항기 타고 쫓아갔지만 음. 그때 결심한 게 다시는 이런 일이 아, 오지 말자. 일정을 팔로우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비행 시간을 맞출 수도 그렇죠. 없고 네. 그리고 여러 나라를 가기 음. 때문에 민항기가 이게 그 우리 뭡니까 일정을 대통령 맞추기가, 전용기에 예. 일정을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허덕허덕하다 끝난 음. 이런 거여서 저희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 비자 없이도 저희가 취재를 갈 예, 수 있기 예, 때문에 일본 일정에는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와. 예, 참여를 예. 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별도의 조치를 해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도 프레스 센터는 열어주겠다. 예. 예, 그러나 그 밖에 다른 것은 다
개인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풀취재에 끼거나 이렇게는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희는 뭐 예. 비풀사기 때문에 예. 비풀사로서의 어떤 뭐 취재 환경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네. 그리고 그래도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저희가 역사적인 첫 번째 이재명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취재를 세 개 매체가 모두 가려고 하고요. 네, 현장에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저희들이 취재해서 또 시사인에 와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그러게요. 하겠습니다. 예, 저희 취재 인사로서 또 우리 장윤선 기자가 분투하시는 이야기 자체도 되게 네. 새로운 현상이어서 기사가 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좀 다들 왜 오냐 꼭 와야 되냐 이런 분위기이긴 해요. 기자가 현장 가는 건데. 예, 근데 사실은 뭐 하여간 제가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네. 현장 갔다 오시고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까 국민의힘 이야기를 잠깐 뛰어넘긴 했는데 전환길이 결국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윤호개인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장동혁 후보가 더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당선 가능성? 그 얘기도 있긴 하는데 대체로 제가 취재한 바에 네, 따르면 그 일반 당원들의 정서가 여전히 이제 김문수 좀 분위기가 있어서 오늘 또 농성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처음에 1차에서 50% 과반을 넘을지가 이제 관건인데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2차에서는 그래도 근소한 차이로 김문수 승 가능성이 높지 네. 않겠냐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한데요. 장동혁 캠프에서는 아니다. 기세가 엄청 올라오고 있고 장동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저는 최근에 장동혁 의원이 이제 연설하거나 뭐 이런 걸 볼 때 이런 비유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막 우리 일제강점기 때 막 연설하는 그런 군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좀 과도하다. 예,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연설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 장풍을 쏘고 있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장동혁 바람이라는 게 국민에 불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왜냐면은 여러 이제 패널들뿐만이 아니고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조차도 장동혁이라는 게 아마도 친윤계의 지지를 받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예전에 한덕수로 이제 엎어치기를 하려고 했던 김문수를 그런 기류들이 뭔가 전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장동혁의 바람을 예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과거에 보면은 한덕수로 이제 엎어치기를 실패했던 이유도 보면은 이제 친한계라든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친윤계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 세력들이 그걸 막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묘하게도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은 친한계의 선택적 투표, 쉽게 얘기해서 조경태가 이제 못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식의 선택적인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아이러니함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간에 걱정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전환길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지금 김문수도 아니고 장동혁을 지지하겠다. 그러니까요. 장풍 운동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윤리 관련된 그런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환길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해당하는 경고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가장 낮은 단계. 그런 흐름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상황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송원석도 강력하게 꾸짖은 전환길을 이렇게 살려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장동혁의 장풍이라는 것을 끝까지 장풍이 불고 지켜볼 있다. 수밖에 없다. 장풍. 장풍이 불고 있다. 야, 근데 장동혁이 저 좋아하실 것 같죠? 아니 근데 저는 장동혁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저는 정말 극단적 그래도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 노동운동도 하고 80년대 정서가 있어요. 그런데 장동혁 의원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형적인 그 판사 출신으로 법조 엘리트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그 변신의 변신을 거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놓고 했다가 또 안 하고. 근데 지금 친한계에서 또 이렇게 건너오고 이 사람의 변신의 과정을 보면 이제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 무서운 변신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또 극단적으로 몰아세울지 저는 솔직히 좀 겁나요. 겁난다. 젊은 정치인의 변신이 무서워요. 사실 국민의힘의 전반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의 걱정 이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지금 유일하게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라고 하는 거는 특검이 야당 말살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이 무슨 야당 말살을 합니까? 그러면은 그 내란에 대해서 조사도 수사도 하지 말고 그냥 덮자는 겁니까? 그게 협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참 모렴치하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들한테 그 총을 겨눴던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식을 가진 정치인들은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이 정도 되면 자기가 딱 결심을 해야지. 그리고 여기까지는 내가 책임을 지고 간다라고 해야 당도 사는 거지. 예. 그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전부 부하들한테 책임을 미루고 지금 남아있는 정당도 야, 나를 따라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이 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네. 수가 있겠냐. 이게 말이 된 완전히 일본 말로 하면은 국민의힘을 꼬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란 수괴가 네, 네, 이게 있을 네. 수 있는 일이냐라고 격분하는 분들도 계세요. 음.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한길 씨가 자기 표현에 따르면 야. 흥행몰이에 성공을 한 네. 인기 스타 아닙니까? 예, 언론들도 자기만 나오면 막 엄청 보도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 자체를 저는 그 대한민국의 이상한 형태의 극우 정당의 출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구경기자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정말로 저는 예. 이제 예를 들면 김문수 이제 사실 후보가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그 선거 판세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어제 이제 중앙당에서 압수수색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의 대응이라는 것은 이제 연좌 농성을 하고 철회 농성을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 본인들이 집권을 했을 시기, 집권 여당이었을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그 포괄적으로 검찰을 앞세워가지고 민주당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했던 논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실관계들을 보면은 당시에는 적법 절차고 예.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리에 맞는 행동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판사가 다 바뀌었습니까?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존재하는 것이고 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단지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굉장히 아전인수격으로 마치 또 특검이 그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와 붙어 먹어서 이렇게 야당 탄압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본인들이 3년 전 행위를 좀 생각하시라는 말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특검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처럼 검찰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이런 식의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10배 이상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차라리 특검 수사 받는 것을 다행히 여기시고 네.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시고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제출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쟁점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0시에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것이 주는 정치적 다이나믹스에 대해서도 여의도 안에서는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취재 편의점이 오늘 현장 가십니까? 10시 30분부터 현장에서 라이브 예. 방송을 야, 하기로 그렇군요.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현장을 담아서 저희가 그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뉴스가 있는 현장에 편의점은 갔다. 야, 오늘 밤 네. 야간 편의점 개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야간 점주. 편의점 뜨겁게 개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현장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긴 하겠으나 정치권 안에서는 이제 구구한 해석들이 벌써부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선거 그 지도부 예, 예. 지도부 개편에 당, 돌입을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당. 아마도 이제 당에 도전을 또 하시겠죠. 그래서 예. 당 대표는 하게 될 것 같은데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그 전략가들은 예.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뭐 이런 거 지금 논의할 때는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왜요? 차라리 예. 합당을 하자. 예, 예. 합당을 해서 당내 경선을 해서 좀 비슷비슷한 정당이므로 내부에서 함께하고 어차피 이제 대선 출마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국혁신당 작은 정당으로는 대선 돌파가 안 되니 차제에 합당해서 함께하자 이제 이런 예.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공개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 물밑에서 박지원 의원 저희 방송에서 공개 이야기하고 가셨죠. 예. 그러니까, 네. 박지원 의원님도 그렇고 김영진 의원도 오늘 예, 아침 예. MBC 라디오에서 이제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국혁신당의 사람들은 왜? 약간 이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단체장으로 가게 되면 정치 발언이 좀 묶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당의 대표로서 오히려 좀 사회적 발언을 좀 세게 하는 정치 발언을 세게 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사회 대개혁, 정치 대개혁, 또 검찰 개혁, 법원 개혁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모든 것은 조국 대표의 선택이겠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치권의 여러 가지들을 또 안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아. 했겠습니까? 본인의 미래와 과제에 대해서. 나와서는 저는 조금 천천히 스텝을 밟 때 예. 내년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하는데 예, 예.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 또 취재 인사로서 정치 구력이 오래되셨으니까 아니, 장윤선 기자의 전망이라고 많이 하는데. 틀려요 제가. 제목 하나 뽑으려는 것 같은데. 많이 틀려. 아닙니다. 많이 틀립니다. 네. 오늘 최초로 인터뷰하시면 직접 물어보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인터뷰는 안 아니고요. 한대요? 질의응답은 안 없고 받는데요? 그냥 네. 가만히 네. 영시에 그 석방되는 순간 굉장히 많은 카메라들이 와 있을 거기 예, 때문에 예, 예. 이제 국민을 향한 메시지 예, 예. 정도는 간단하게 하고 이제 자택으로 귀가하는 예, 예. 이런 일정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의 출마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이미 언론에도 많이 제시돼 있잖아요. 그런 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뭐 기본적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무슨 자리를 탐하다는 듯이 이런저런 자리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정계 개편 전망은 좀 저는 낙관적으로 하는 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양당이라는 게 합치고 이제 하려면은 누가 당대표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정청래와 조국 편조라는 거는 과거에도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 조입니다. 왜냐면은 조국 전 대표가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검찰로부터 여러 가지 탄압적인 행태, 그 이잡듯한 수사를 당할 때 가장 곁에서 많이 도와줬던 게 정청래 대표였거든요.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고, 심지어는 서초동에서 이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직접 연단에 서서 조국의 무고함을 외쳤던 게 정청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화학적으로 두 정당 간의 결합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하고, 물론 수순이라는 것은 정청래는 대표가 되었고, 아마도 조국혁신당은 새로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기존 그 당대표의 임기를 줄이고 아마도 조국 전 대표가 다시 옹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인 관측을 한다면 지방선거 전에 양당이 우당의 관계를 넘어가지고 화학적으로 하나의 정당으로 합칠 가능성이 높다고 두 사람의 측면에서 관측을 좀 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이제 조국당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어쨌든 이제 보수, 중도 보수를 커버하는 굉장히 큰 정당이기 예, 때문에 예. 민주당의 왼쪽 날개를 좀 맡아서 하겠다. 이제 과거의 정의당과는 조금 다른 컬러로 지금 보면 우리가 사실은요 할 일이 너무 예. 많잖아요. 방금 전에 이제 서울구치소장 한 곱이 넘은 것처럼 네. 지금 도처의 개혁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넘버링하면서 교수님이시니까 네, 하나하나 넘버링하면서 그 문제가 되는 현장을 다 짚어내고 꼼꼼하게 특히 이제 그 검찰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많은 또 반발이 있겠어요. 지금 뭐 목화 고민들 하고 있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네. 특히 법원 개혁은 간단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이대하고의 한판 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굉장히 집요하고 예. 지구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 붙어서 싸워야 될 필요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는 것도 조국 대표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아니겠냐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건 다이나믹스가 진짜 열렸다. 그렇죠. 네. 재밌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만큼 되었는데 두 분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혹시 준비해 오셨던 취재 인싸력을 발휘할 만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막 넘어가가지고 하실 네. 말씀 있으시면 뭐든 좋습니다. 구경영 기자부터 마무리 말씀. 저 같은 어떠셨던 경우에는 이제 이야기 오랜만에 사실은 이렇게 방송에 예. 나왔는데 되게 좋고, 다음부터는 컵을 국정컵으로 바꿔주세요. 검찰컵 말고 있습니다. 국정컵 예. 마시면서 뭔가 비밀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검찰컵이 연원이 오래된 게 지금 뭐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뭐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많은 네. 분들이 이 컵에 대해서 한 말씀 하면서 네. 에피소드를 쌓아가고 있거든요. 고경영 기자도 이제 거기에 하나 더 쌓이신 겁니다. 적별만큼 겪었어요. 네. 검찰 출입을 예, 오래 해가지고, 하셨으니까. 예. 글쎄요,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뭘 얘기해야 되지?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 많은 장윤선 주제에. 기자의 단독치 얘기가 너무 많아서 뭘 여쭤보면 그러니까 좋을지. 뭘 예. 물어봐야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 여하튼 어쨌든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한미 한일 예. 두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로서는 이제 하나의 이재명 정부의 초기 외교안보 라인을 세팅하고 예. 그리고 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회담이어서 특히 한일 회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올해 굉장히 역사적인 해 아니겠습니까? 을사늑약 120년 그 다음에 곧 국교정상화? 8.15 그쵸. 예, 예. 아니
광복 예, 예, 80주년. 광복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한일협정 60주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본에서 이시바는 기존의 아베나 기시다와는 좀 다른 차원의 그렇죠. 중도 리버럴 예. 정치인이기 때문에 1995년에 있었던 무라야마 다마 수준의 패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지역 안에 새로운 안보와 평화를 기대함직한 80년 담화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야, 워낙 그 현장에 계실 수 소수파이기 있겠네요. 때문에. 예. 아니요. 그 현장은 없죠. 왜냐하면 예. 이제 이번 주에 아. 나올 거니까 8.15에. 예,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다음 주에 있을 정상회담의 의제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우리가 사실은 일본에게 늘 물컵 반잔 언제 채우냐. 네. 우리가 계속 들이붓고 있는데 일본은 한 번도 채운 적이 없는데 과연 이시바가 이번에 회담에서 앞서서 8.15 80주년 담화에서 그 반컵을 채워주는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에서는 조세이 탄광에 수장되어 있는 136명의 한국인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부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방향으로 협력할지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가는 신호탄이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미 정상회담은 제가 못 가니까 아니, 저는 나중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진지한 얘기를 했으니까 약간 트럼프를 대처할 때는 만날 때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그 굉장히 조그만 칩에 트럼프를 담아가라. 아. 기본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그 깜짝 놀랄 만한 퍼포먼스. 이슈에 예, 예, 퍼포먼스를 중시하고 예, 우리가 예. 마스가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그를 설득했던 것처럼 반도체라는 새로운 도구를 꺼내 가지고 트럼프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거기 담아서 야. 정성을 듬뿍 담아서 예, 예. 마지막에 노벨 평화상으로 담아서 예. 전달을 해주면 그런 이벤트를 아. 굉장히 트럼프가 좋아하면서 아마도 이재명 정부나 대통령을 상대로도 우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예. 이런 제언을 좀 드립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여가지고 또 이야기가 대통령실까지 가닿을 수 있게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네, 투입하시니까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너무 네. 오늘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덕분에 편하게 또 방송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님 8월 14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일도 방송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